지난 시간에 그 네트워크 이제 레이어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한 레이어들을 쭉 적어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링크 레이어를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피지컬 레이어는 또 우리 그 학기 초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링크 레이어를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플로우 컨트롤하고 이제 에러 컨트롤 그 차이가 있는데, 플로우 컨트롤은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그 데스티네이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소스가 더 빨리 보내지 않도록 하는 거가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었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에러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제 링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수행하는 기능인데, 이제 에러 컨트롤은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를 디텍션해서 그 에러가 있으면은 이제 리트랜스미션 요구하는 데에 이게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러를 디텍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패켓에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우리가 한 패켓이 이렇게 있을 때 패킷이 전부 뭐 500bit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bit만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패켓은 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여기 어떤 원빗 딱 에러가 있어요. 뭐 하나만 에러가 있어도 이 패켓 전체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켓을 다 버리고 이제 리트랜스미션 요구하는 것을 이 용어를 예전에 얘기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또 ARQ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ARQ라는 거가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패켓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리트랜스미션을 요구를 해서 트랜스미터가 다시 패켓을 다시 전송하는 거, 동일한 패켓을, 이런 그 시스템을 이제 ARQ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러를 단순히 디텍션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에러를 커렉트 할 수 있죠. 커렉트라는 거는 틀린 것을 바로 잡는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을 이제 커렉트라고 하잖아요. 커렉트 에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에러 커렉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약자로 FEC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forward라는 용어를 왜 쓰냐면은 이 트랜스미터, 센더가 있고 수신자, 리시버가 있는데 패켓을 이렇게 전송을 했어요. 했는데 이 패켓에서 이제 에러가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검출된, 그러니까 패켓에 에러가 검출이 돼 있으니 그 리시버가 A한테 이제 액을 안 보내고 맥 이런 신호를 보내면 A가 다시 똑같은 패켓을 또 재전송하는 거, 이게 이제 리트랜스미션이고 이제 ARQ인 거잖아요. 이 경우는 어쨌든 A가 B한테 패켓을 전송한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B가 A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보낸 패켓에 문제가 있다라는 피드백을 보내면 피드백을 받고 나서 A가 B한테 이제 동일한 패켓을 전송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 correct error라는 건 뭐냐면 패켓이 와서 에러가 검출이 되면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패켓에 있는 에러를 B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예전에 얘기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피드 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시스템 인풋이고,
이 시스템 아웃풋, 이제 출력인데 아웃풋의 이 결과가 이제 시스템의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걸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RQ,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리트랜스미션 스킨 같은 경우도 분명히 피드백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뭘 보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되새김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메일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A가 B한테 다시 또 패킷을 보내는 거죠.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feed forward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이 이제 feed forward예요. forward. 그러니까 feedback하고 feed forward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피드백 이 루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 순 방향으로, 이 정 방향으로만 신호가 흐름이 있는 거죠. 얘기 좀 장황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의 흐름이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출력으로 왔으면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역방향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고, 피드 포워드 시스템은 피드백되는 이런 그 루프가 형성돼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신호가 무조건 이 그림으로 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흐름이 이어지는 거. 이게 피드 포워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에러를 수신단에서 커렉션 한다는 거는 그냥 결국은 신호를 이제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잖아요. 피드백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forward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forward error correction 해서 약자로 FEC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에러를 커렉션 하거나 디텍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그 비트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패킷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패킷이에요. 그럼 이런 하여간 비트가 있어요. 이게 몇 개냐면 뭐 12개의 비트가 있어요. 이렇게 총 12개. 원래 패킷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건 알았지만은 일단은 12개의 비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12개의 비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 패킷이 이제 전송이 되는 과정에서 A에서 B로부터 이 패킷이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0이라는 에러가 발생했어요. 사실은 수신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이 부분이 이제 0이라는 신호로 바뀐 그 패킷을 수신을 할 텐데 이게 원래 1이었는지 0인지를 미리 그 수신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샌더야 자기가 뭘 보내는지 알겠지만은 뭐 그러니까 리시버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에러가 발생해서 0으로 바뀌었다고 한들 이게 원래 1이었는지 0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 뭘 붙이냐면 이제 parity라고 하는 추가적인 빛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parity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추가적인 비트를 붙여서 이 parity랑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이고 이 부분이 parity인데 이 parity는 이 데이터 빛에 그 디펜던트하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수신기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랑 parity 빛을 다 같이 관찰하면 얘가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에러가 발생을 한 거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는 이런 게 있어요. parity가 뭐냐면 가령 데이터가 그냥 4빛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샌더 A가 B한테 1101이라는 내비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인포메이션 빗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수신기가 리시버 입장에서는 이제 패리티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 네 개를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1이 되죠, 그죠? 1 더하기 1 하면 0 되고 더하면 0, 그러니까 1이 된단 말이에요. 이 네 개를 그냥 다 서메이션,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한다는 게 이 네 개의 빗을 서메이션 한 다음에 이제 모듈러 2 연산을 하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패리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1 이렇게 써줘요. 1. 그러면 결국 이 5개 빗을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 그러니까 전부 다 서메이션 한 다음에 모듈러 2를 한다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0을 만들어 놨는데 가령 이 패켓이 이제 이렇게 해서 패켓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A에서 B로 패켓이 전달이 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바뀌었다.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그러면 수신기 입장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한 다음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3이죠. 3인데 얘를 모듈러 2를 연산을 하면 1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수신기 입장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샌더는 자기가 어떤 빗을 보내는지를 다 알지만 당연히 이제 리시버는 원래 샌더가 보냈었던 빗이 뭔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이게 채널을 통과하면서 중간에 에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제 리시버는 이게 원래부터 0이었던 건지 아니면 1이었던 것이 0으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리시버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샌더랑 리시버랑 약속을 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 빗하고 패리티 빗을 전부 다 더했을 경우에 더하고 모듈러 2를 하면 그것이 0이 된다는 거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샌더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리시버한테 어떤 프로토콜 과정에서 그 예전에 뭐 핸드쉐이킹 과정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리시버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모듈러 2, 그러니까 서메이션하고 모듈러 2 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에러가 발생해서 1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시버에서는 에러가 발생한 것이 뭐 첫 번째 빗인지 두 번째 빗인지 뭐 여긴지 혹은 뭐 여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에러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아주 간단한 그 에러 디텍션,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럴 수 있어요. 에러가 하나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가령 여기서도 발생했고 뭐 이를테면 여기서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11000이니까 다 더해서 모듈러 2 연산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에러가 2개 발생한 경우는 리시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러 디텍션 스킴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퍼펙트하게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패리티 빗을 이제 얼마나 쓰냐. 여기서는 사실 한 빗만, 싱글 빗만 썼는데 이 패리티 빗을 더 많이 쓸수록 이렇게 그 미스 디텍션,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였죠. 한 빗 쓸 때보다 3빗을 쓰면은 이때는 사실 오버헤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만큼 12빗인데 패리티를 3배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오버헤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무려 이제 25%,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진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포메이션은 75%밖에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순전히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냥 리던던트하게 붙인 그 빗이 25%씩이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스루풋,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윙크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윙크에 뭐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것들이 딱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오버헤드가 많을수록 우리가 진짜로 보낼 수 있는 그 진짜 필요한 비트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사를 하는데 이제 이사하는 그 이제 트럭 사이즈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삿짐을 그 하는데 거기에 포장을 만약에 너무 두텁게 많이 하면은 그러면 뭐 좀 더 안전은 하겠지만 이제 부피 전체 부피가 한정된 상황에서 뭐 뽁뽁이 같은 그런 그 포장을 많이 두껍게 하면은 실제 보낼 수 있는 그 내용물의 그 볼륨은 줄어들 거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커렉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패리티 빛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러를 디텍션 하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에러를 커렉션, 그러니까 잘못 전송된 것을 수신기에서 보정을 한다라고 이제 커렉트를 한다는 거는 훨씬 더 많은 패리티 빛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노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가 1보다 그러니까 리던던트 빛을 더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 리던던트하다는 게 패리티 빛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센셜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아닌 것을 부가적인 것을 리던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러를 커렉션하는 것이 디텍션하는 것보다 분명히 리던던트 빛은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만은 또 그러니까 2번의 장점은 이런 식의 재전송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알아서 그걸 고치기 때문에 굳이 샌더가 맥 신호를 받아서 다시 또 패킷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둘 사이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적은 것은 분명히 1번이지만은 또 1번은 재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뭐 딜레이라던가 시스템 이제 버짓을 그러니까 리소스를 더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두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 혼자 녹화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업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 몰라서 또 지금 더군다나 이 수업이 처음 하는 거여서 얘기를 좀 장황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수업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금방 이해했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면은 저도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말 빨리 하고 지금 이제 이 녹화한 것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까봐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5분 잠깐만 쉬고 계속 녹화를 이어갈 건데 일단은 이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에러 커렉션, 에러 디텍션 이쪽 부분을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